오늘 나온 뉴스들 언박싱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오늘은 아주경제 김태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태현입니다. 오늘 청와대 비서진 개편이 있었네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정만호 전 강원도 경제부지사, 사회수석의 윤창열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을 각각 내정했습니다. 예, 두 사람의 양력을 좀 봅시다. 네, 정만호 신임 국민소통수석은 그 고려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그 한국경제신문 경제부장, 사회부장을 지내는 등 기자로 활동하다가 2002년 새천년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으로 정치권에 입문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윤창열 신임 사회수석은 서울대 외교학과 및 행시 출신으로 공직생활 대부분은 총리실에 몸을 담았고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과 국정운영실장을 지냈습니다. 예. 한 사람은 어공이고 한 사람은 늘공이고 그렇네요. 네, 그렇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직접 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했다고요? 네,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를 줄이고 형사 공판 기능을 키우는 등 전면적인 직제 개편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대검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검찰청 직제 개편안을 보냈고 대검찰청에 14일까지 의견을 전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건 추미애 장관이 취임하면서 계속 이야기했던 거죠. 그렇죠. 형사 공판부를 강화한다,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검찰을 만들겠다라는 주장을 계속 해오셨죠. 예. 여기서 좀 설명 좀 더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네, 일단은 그 직접 수사 부서를 없앤다는 말을 계속 해왔죠. 그래서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수사정보정책관, 그리고 반부패 강력부 선임연구관, 공공수사부 공공수사정책관, 과학수사부 과학수사기획관. 그러니까 이 이름들은 사실은 저희가 뭐 자주 접해보진 못했는데 이전에 이제 한동훈 검사가 반부패 강력부 부장이었고 그 밑에 있었던 이제 선임연구관 차장급 직제를 4개를 없애는 겁니다. 예.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수사정보정책관의 경우에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면서 폐지를 권고한 적이 있는데요. 이게 예전에는 이제 범죄정보과, 아까 범정이라고 불렸던 예. 거입니다. 실제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이 이 자리를 거치기도 했고요. 그리고 형사과는 이제 2개에서 5개로 늘어나는데 서민 다중피해 범죄를 담당하게 될 형사 3과, 그리고 여성 아동 범죄 및 디지털 성범죄를 맡게 될 형사 4과, 소년 피해자 지원을 맡는 형사 5과 등이 각각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재판을 진행하는 공판과도 한 개 더 신설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동재 전 기자의 공소장이 공개된 이후에 시끌시끌합니다. 뭐 한 5주 동안 6주 정도 되는가요? 327회 연락을 했다. 네. 한쪽에서는 그렇게 연락을 많이 했냐? 한쪽에서는 그게 뭔 연락을 많이 한 거냐? 이렇게. 근데 이게 그냥 뭐 인생을 통틀어서 327회가 아니라 그 이철 전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대표를 이동재 기자가 취재를 하는 그 기간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화는 15차례. 그 15차례고 문자 카카오톡이 327회죠. 그래서 대다수의 기사들을 보면은 연락을 했다는 내용은 담겼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그리고 당연히 연락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입증이 되지 않으니 뭐 그거는 문제가 없다. 예. 네, 그렇게 얘기들이 나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동재 전 기자가 7월 2일자로 조선일보랑 한 인터뷰 당시에 한 말을 살펴보면은 여기는 조금 더 이해가 안 됩니다. 예. 그때 어떤 말을 했냐면 난 6년차 기자다. 친해봤자 얼마나 친하겠나. 한 검사장은 나에게 상당히 어려운 사람이었고 2에서 3월, 그러니까 2월부터 3월까지 2달간 5번의 통화 기록이 나왔지만 정말 친한 사이였다면 부산까지 가서 만났는데 밥도 먹었겠지. 15분만 대하고 나왔겠나. 나는 한 검사장과는 둘이 밥 한 번 먹어본 적이 없다. 예. 이런 발언을 합니다. 안 친했다고 조선일보에다가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보니까 5번 통화는 아니고 15번 통화고 네. 또 300여 차례 이렇게 카톡을 나눴다. 네. 그러니까 이 전 기자가 조선일보랑 인터뷰한 내용과는 좀 다르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네. 그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한 검사는 나에게 상당히 어려운 사람이다라고 네. 했는데 어려운 사람하고 이렇게 많이 통화를 할 수 있느냐, 카톡을 주고받을 수 있느냐, 뭐 이 얘기죠.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라는 부분에 이제 포커스가 가더라고요. 생각이 그쪽으로 가는데 일단은 이 발언이랑 그리고 이동재 기자가 얘기했던 그 사실들 그리고 실제로 어떤 뭐 시간 순서대로 나열을 해보면 연락은 1월 26일부터 3월 22일까지 총 327회입니다. 그중에 172회는 이철 전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대표에게 편지를 보낼 당시고 155회는 그 이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적인 내용을 정말로 다 빼놓고 보면은 어려운 사람과 327회 연락을 했다는 거고 예. 연락은 취재를 하던 시기에 집중이 돼 있고 취재가 막히니까 어려운 사람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이철 벨륨베스트 코리아 대표의 대리인인 그 지모 씨가 더 이상 같이 하기는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그 한동훈 검사한테 연락을 한 거죠. 그 녹음 파일을 제보자 지모 씨한테 들려주는데 그 녹음 파일 내용이 공소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공소장 내용을 좀 살펴보면 한동훈 검사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좋은 방향으로 가지. 기본적으로 보면 한 배를 타는 건데. 그리고 연결해 줄 수 있냐라고 이동재 기자가 그 지모 씨 얘기를 전하니까 당연히 연결해 줄 수 있다. 제보에 그 내용을 가지고 범정을 접촉해. 범정은 제가 앞서 말했던 그 직제에 있는 그 총장이 그 정보를 얻는 그 직위였습니다. 거기랑 연결시켜줄 수도 있다 이 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녹음 파일을 제보자에게 들려준 이후에 타 언론사 MBC에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취재하니까 제보자에게 들려줬던 목소리를 후배 기자한테 녹음해봐라, 성대모사 해봐라, 녹음을 하는 그 대응 방안 문서를 아이디어 문건을 회의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법조팀장이 그 녹음 네. 파일이 한동훈이 되면 안 되니까 네, 알리바이를 만들어낸다면서 후배 네. 기자한테 성대모사를 시켰군요. 네, 성대모사 해봐라라고 얘기했고 그 이후에 이제 법조팀장이 다 지우고 녹취록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건 이제 사회부장한테는 녹취록은 없다라고 보고가 가고 한동훈 검사도 그때 이제 녹취록이 없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법조팀장도 기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녹취록을 다 지워라. 네. 그리고 우린 없는 걸로 하자. 네. 이건 증거인멸 아닙니까? 그렇죠. 조사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지금 일단은 한동훈 검사와 이동재 기자는 부인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채널A 법조팀장이 지우라고 했고 한동훈 검사한테 우리 녹취록이 없다고 또 전해줬고. 네.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가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나는 신라젠과 관련해서 어떠한 기자하고도 연락한 적이 없다. 당연히 녹취록이 없다. 이렇게 했고. 네. 나중엔 보니까 그게 거짓말로 드러났고. 네, 이런 그렇습니다. 상황이네. 예. 그래서 계속 말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만 두고 본다면 공모가 없었다고 하기보다는 공모는 있었지만 수사에 협조가 없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런 기사들은 많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두고 보죠. 한동훈 검사가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제기한 유시민 전 장관 그리고 노무현 재단에 대한 계좌 추적. 한동훈 검사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한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유 이사장의 주장에 대해서 파된 범죄 혐의에 대해 수사하는 것은 검사의 임무라면서도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으로 근무할 당시에 유시민 씨와 관련한 수사나 계좌 추적을 한 사실은 없다고 여러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노무현 재단 유시민 이사장이 한 말과 배치되지 않습니까? 네,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유시민 이사장은 지난해 12월에 그 노무현 재단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부터 이 같은 얘기를 했었는데요. 유시민 이사장은 줄곧 그 국민은행이 작년 12월부터 우리에게 보낸 답은 한결같이 금융정보 제공 여부를 알려줄 수 없다는 것이라면서 이제 국민은행이 거래처에 얘기를 못 해준 건 제공했다는 얘기고 통지위회를 걸었다는 것이라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이제 대검의 공식적인 입장은 발표가 되지 않고 있는 상태고요. 한동훈 검사나 이제 진중권 씨 같은 분들이 답변을 하고 있는 기사가 많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안 봤으면 네. 대검에서 안 봤다고 하면 끝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제가 취재를 하다 보니까 안 봤다고 얘기를 안 하는 이유는 이제 유시민 이사장이 그냥 그들이 봤을 때는 검찰이 봤을 때는 그냥 일개 이제 민원인으로 보일 수 있다. 그래서 검찰은 입을 열지 않을 권력을 갖고 있다라는 변호사들의 말이 많더라고요. 예, 하나 더 해볼까요? 네. 오늘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빼낸 시험 답안을 보고 숙명여고 내신 시험을 본 혐의로 재판을 넘겨진 쌍둥이 자매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죠. 네. 재판부는 이제 이 두 쌍둥이 자매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숙명여고 1학년이던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다음 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차례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러서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예. 결과가 어떻게 났습니까? 일단 1년 6개월에 이제 집행유예 3년이 나왔고요. 재판부는 변호사들과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논리는 경험치에 비춰봤을 때 합리적인 의문이라기보다는 추상적인 가능성에 불과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숙명여고 자매들이 성적이 올랐을 뿐 답안을 미리 보고 시험을 치르지 않았다는 주장을 줄곧 해왔습니다.
근데 재판부는 이제 그 아버지에 대해 이미 유죄가 확정된 형사 판결에서 동일한 범죄 사실을 유죄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뭐 다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발견할 수 없다고 지적을 했고요. 이 사건은 숙명여고 학생들에게 공정한 경쟁 기회를 박탈했고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려 죄질이 좋지 않은데도 피고인들의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피고인들과 변호인 측은 계속해서 그런 짓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쌍둥이 자매의 아버지는 실형을 선고받아서 이미 복역 중에 중이죠. 있고 네. 또 딸들은 이 문제 때문에 퇴학당했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또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그러면 2심 또 갑니까? 예, 아마 이제 항소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오늘 기자 언박싱 여기까지 해서 지금까지 아주경제 김태현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러시아가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백신을 공식 등록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국가 차원에서 공식 사용하도록 승인을 했지만 미국 등 서방 국가들과 국제기구들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면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우리 정부도 안전이 입증돼야 국내 도입을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관련해서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가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백신을 정식 승인했습니다만 안정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보통은 이제 백신이 출시가 되려면 보통은 이제 뭐 축약을 하더라도 3단계 과정의 연구는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예. 3상 연구를 하는데 대규모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안전성하고 효과를 증명해야 되는데 이 3단계 연구를 생략한 상태로 그냥 허가를 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통상적인 백신의 허가 상황을 따르지 않았을 뿐더러 그다음에 대규모 접종을 통해서 이제 소규모 맞았을 때 이제 나타나지 않는 그런 부작용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좀 너무 정보가 부족한 상태, 연구도 다 진행되지 않은 상태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 아무리 급하다고 하더라도 임상시험을 뛰어넘는 경우는 없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뭐 정말 그 연구를 못하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할 때가 좀 있어요. 생물 테러 같은 경우는 일부러 환자를 뭐 많이 감염시킬 수 없으니까 2단계까지 연구를 하고 비축을 해놓는 방식으로 이제 허가를 내놓는 적은 있는데 이건 예. 생물 테러 상황이 아니라 실제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연구가 진행이 가능한 상황이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백신을 이제 외국은 다 지금 미국이나 중국 그다음에 뭐 영국 같은 경우 3단계 연구 다 시작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지 않고 하는 거는 조금 너무 좀 다급하게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경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3상을 마치기 전에 승인을 했다. 결국은 부작용 우려가 제일 큰 겁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뭐 효과도 문제인 게 예. 사실은 이제 3단계, 2단계까지는 주로 항체가 잘 생기는지 정도의 연구로 끝나거든요. 예. 이게 3단계 들어가야 이 사람이 백신을 맞고 나서 질병에 실제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에 대한 효과를 증명하는 단계가 3단계 연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또 대규모 맞춰서 안정성을 증명하는 건데 그 효과도 불분명한 상황이고 안전한지 여부도 확인이 안 된 거니까 사실은 이게 정말 맞춰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백신인 거죠. 예. 그런데 푸틴 대통령은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면역 형성이 증명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사실은 이제 면역성이 오래 간다는 걸 증명하려면 적어도 몇 달 계속해서 접종한 사람들을 이제 달마다 이제 혈액을 뽑기도 해야 되지만 그 사람이 1년 동안 계속 안 걸리는지도 여부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아무리 빨리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5, 6개월밖에 안 된 백신일 텐데 그게 장기 면역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사실 못 하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예, 그래서 피를 뽑아도 1년 정도, 1년에서 2년 정도 뭐 간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미 그 접종한 사람이 1년, 2년 지나서 피를 뽑아봐가지고 항체가 아직까지 있네, 이렇게 증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건 지금 뽑을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기간이 안 지나서요. 예. 그래서 장기적으로 간다는 것 자체도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관련 정보를 러시아가 공유를 할까요?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WHO에 자기네가 이제 뭔가 이제 했으니까 이제 자료를 WHO 수준에는 공개하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뭐 계속 공개를 안 한다면 자국에서 맞출 수 있을 정도지 외국에다가 수출한다든지 외국에 공유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불가능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백신 개발은 어느까지 와 있나요? 일단 지금 DNA 백신 한 가지가 이제 사람 대상으로 연구가 시작돼서 지금 진행 중이고요. 1단계 연구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단백질 항원으로 만들어진 백신 같은 경우는 동물 실험 단계에 있어서 지금 빨라야 되면 말이나 2022년 초 정도가 돼야 아마 출시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서 지금 빨리 진행되는 국가에 비해서 1년 정도 좀 늦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 방금 말씀하신 것대로 빨리 진행되는 국가는 뭐 9월, 10월까지 얘기 나오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영국 백신하고 중국, 그다음 미국 백신이 좀 빨리 가고 있는데요. 지금 빠르면 10월 정도 연구, 10월이나 12월 정도 사이에 대부분의 지금 세계 국가에서 연구가 맞춰질 것 같고요. 거기서 효과가 증명되고 안전한지 증명되면 대규모 생산을 시작하니까 빠르면 이제 조기 접종 대상자도 올해 말 또는 내년 초부터 접종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국가들에서는. 근데 빌 게이츠가 한국이 백신 연구에 앞서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건 조금 그럼 사실관계가 다르네요. 그러니까 이제 임상적인 부분,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백신을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늘린 게 맞는데요. 그러니까 백신의 공정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내에 아주 좋은 공장들이 몇 군데가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개발을 못하더라도 외국에서 만든 백신을 뭐 라이선스를 받아온든지 아니면 공동 생산 방식으로 들어와서 생산은 사실 내년 지금 언제든 가능한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제 그런 생산도 가능하다 보니까 아마 우리나라도 초기에는 외국에서 만든 백신을 국내 공장에 생산해서 아마 공급할 거고 이후에 우리나라 백신이 나오면 우리나라 백신으로 이제 스위칭을 해서 하는 그런 투트랙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아마도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공장에 대한 그런 신뢰성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확진자 상황도 좀 짚어보죠. 1일 신규 확진자 수는 50명 아래로 유지되고 있습니다만은 지역 감염자가 2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휴가철 집단 감염을 항상 걱정했었는데 그 부분은 관리가 좀 잘 되는 것 같긴 해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 이번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요. 예. 휴가를 많이 못 떠나신 부분들도 있는데 사실 예. 걱정인 건 또 비가 많이 오다 보면 실내 활동을 많이 하시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한 2주 이상 비가 왔으니까 확진자들이 나올 시기가 이번 주 다음 주에 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고 사실 지금 뭐 교회 발루에서 뭐 시장이나 이런 데 발생한 것들도 일종의 이제 우기여서 사람들이 실내 활동하면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환자분들이긴 또 맞아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의 상황들이 어차피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근데 이 교회발 집단 감염은 꾸준히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교회 소모임을 다시 금지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냥 지난번에 안 풀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2주 정도 발생을 안 했다고 풀어주기에는 위험성이 사실 너무 높은 상황이고 지금 2주 지나니까 바로 다 발생하잖아요. 예. 이미. 그래서 일단은 근데 이제 교계에서의 반발이 심하다 보니까 일단 교계들을 잘 설득을 해서 내부에서 잘 좀 자정할 수 있도록 얘기를 좀 끌고 가야 될 것 같고요. 그것도 안 된다면 빨리 이제 막는 방식으로 가야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예. 한편 영국 공영방송 BBC죠. 한국이 여름 휴가철 해수욕장 방역에 모범을 보이고 있다 이런 보도를 했는데 일본에서도 비슷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일본 해수욕장과 비교하면서 한국이 잘하고 있다. 네. 이 잘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걸 뜻하는 걸까요? 그 인원수를 줄이고 뭐 이런 걸까요? 네, 일단은 이제 밀집도를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예. 일단 야외이기 때문에 실내보다는 안전하긴 하지만 밀집도가 올라가면 야외나 실내가 똑같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밀집도를 줄여서 일단은 그런 사전 예약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하는 것들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의 사람 수가 많으면 뭐 빨간불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을 이제 좀 통제를 하고 있고 또한 사람이 마스크를 안 쓰는 경우도 계속 계도를 하는 거, 또 저녁에는 아예 취식 못하게 하는 그런 방법들을 동원하고 있는데 어쨌든 나름 아이디어를 잘 모아가지고 어쨌든 잘 하고 있는 걸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이재갑 교수였습니다.